엄마의 마지막 편지. 40년간 숨겼던 비밀을 알았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벌써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집을 정리하다 저는 엄마의 마지막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은 제 삶을 산산조각 낼 만큼 충격적이었죠.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들이 떠나고 친척들도 모두 돌아가고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엄마가 계시던 자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저기 저 낡은 안락의자. 엄마는 평생 그 자리에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무릎에는 항상 담요를 덮으시고 손에는 뜨개질 바늘을 들고 계셨죠. 엄마 정말 가신 거예요?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요. 다음 날부터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친척 누나가 빨리 정리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조언했지만 사실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의 물건 하나하나가 전부 추억이었으니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똑같은 디자인의 검은색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엄마는 평생 화려한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검은색이 이때 안 타서 좋다. 엄마의 입버릇이었죠.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낡은 손수건들, 색이 바랜 사진들, 그리고 제가 초등학생 때 어버이날에 만든 삐뚤빼뚤한 카드까지 전부 엄마는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계셨어요. 엄마의 방은 평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방은 지저분하니까 들어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언제나 문을 잠그셨죠. 어린 시절 한 번은 몰래 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평생 처음으로 엄마가 저를 때리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의 방을 궁금해하면서도 감히 들어갈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제 엄마가 안 계시니 그 방문을 열어도 되는 건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오래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방 안은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상, 낡은 옷장, 그리고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낡고 쓸쓸한 공간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자 먼지가 반짝이며 날렸어요. 방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어요.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 사진, 대학 합격증. 엄마는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이 벽에 기록해 두셨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낡은 통장들이 있었어요. 전부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중학교 입학 축하금,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엄마는 제가 받은 모든 축하금을 이렇게 모아두셨던 거예요. 두 번째 서랍에는 제 성적표들이 가득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 장도 빠짐없이 전부 보관되어 있었어요. 제가 받은 상장들도 모두 비닐에 쌓여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걸 왜 이렇게까지 간직하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었을 때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 하나가 서랍 안에 놓여 있었어요. 상자는 오래되어 보였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이 노끈으로 묶여 있었죠. 그리고 상자 맨 위에는 엄마의 글씨로 적힌 흰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아들,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미안하다. 이제야 말해서. 엄마는 평생 너에게 숨긴 게 너무 많았어. 하지만 말하지 않는 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단다. 이 상자 안에 있는 편지들을 읽어줘. 엄마가 평생 감춘 진실들이 담겨 있어. 미안하고 사랑한다. 엄마의 글씨는 떨려 있었습니다. 아마 쓰면서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저도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상자에서 첫 번째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노란 편지지 잉크가 발에 있었어요. 가장 위에 있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궁금했지?
내 아버지 이야기를 이제 해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3살 때 떠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는 회색처럼 사라졌습니다. 사진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요. 저는 줄곧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놀러 다니는데 저만 엄마 손만 잡고 다녔죠. 너 아빠는? 친구들이 물으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중학생이 되고 나서는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 버리고 갔어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아빠 생각은 하지 말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망했습니다.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요.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했냐며 엄마를 탓하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편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떠난 게 아니란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어. 내가 3살이던 해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어. 허리를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지. 병원비는 계속 늘어났고 엄마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하며 치료비를 감당했단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매일 울었어. 이러다가는 순이도 망가진다. 애도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 그렇게 자책하시더구나. 엄마는 괜찮다고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했어. 하지만 아버지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엄마 손을 잡고 말했어. 순이야, 나 때문에 너까지 망가지는 건 못 봐. 내가 떠나는 게 너희 둘을 살릴 수 있는 길이야. 나는 내 형제한테 부탁해서 시골 요양원으로 갈 거야. 아들한테는 내가 죽었다고 해. 그래야 너희가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저는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반대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마음을 정하셨더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가셨어. 그 뒤로 연락도 끊으셨지. 엄마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며 잘하는 걸 그저 가만히 받아들였단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되어야 너에게라도 미움이 덜할 것 같았어. 내가 아빠는 나를 버렸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빠는 아파서. 우리 곁을 떠났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했어. 미안하다. 저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 버리고 갔어요? 제가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은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전 절대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엄마는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아버지를 변호하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면 그저 참으셨을까요? 저는 평생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버지는 저를 사랑해서 떠나신 거였어요. 상자에서 2번째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증들과 함께 묶여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기억했습니다. 어린 시절 새벽에 깨면 엄마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물으면 물 마시러 나왔어라고 하셨죠. 그게 청소 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거였구나. 저는 그 장갑을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평생 장갑을 끼고 사셨어요. 검은색 면장갑 낡아서 구멍이 나도 계속 꿰매어 쓰셨죠. 엄마 그렇게 아프셨으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저는 학창시절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과외도 받았고 학원도 다녔고 수학여행도 빠짐없이 갔어요. 친구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엄마, 우리 집은 가난한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우리 충분히 잘 살아. 그게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엄마는 밤마다 남의 집 청소를 하면서 저에게는 부족함 없는 삶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오래된 영수증 묶음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떤 병원에 돈을 보낸 기록이었어요. 금액은 매달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받는 사람 이름을 봤습니다. 김병수. 김병수.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마지막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의 글씨가 특히 떨려 있었어요. 아들아, 병수는 내 아버지다. 본명이 김병수야. 그 사람 떠난 뒤에도 병원에 계셨어.
시골 요양병원에서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살고 싶어 하셨지만 그러지 못했단다. 내가 25살 되던 해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제가 25살 그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그때 돌아가셨다고요? 미안하다. 엄마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 사실을 말하면 너는 분명 아버지의 병원으로 달려갔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아닌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아픈 남자로 남았을 거야. 엄마는 그게 싫었어. 아버지를 내 기억 속에 건강한 모습으로 남기고 싶었어. 비록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더라도 그게 더 나았어. 엄마는 평생 혼자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셨던 겁니다. 저는 영수증 묶음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15년치 영수증 매달 빠짐없이 송금한 기록들이었어요. 엄마가 밤마다 청소 일을 하신 이유, 그게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이었구나. 엄마는 평생 두 사람을 위해 사셨던 거예요. 저와 아버지를 위해서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혼자서 세상을 다 견딜 수 있었던 건 너 때문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은 내 아버지였고 그 다음은 너였단다. 이 두 사랑만 있으면 충분했어.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미안하다. 평생 진실을 숨겨서. 하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사랑한다, 내 아들. 글씨는 그 뒤로 번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쓰신 게 분명했어요. 저는 편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했던 것들, 서운했던 기억들, 엄마에게 했던 막말들 모든 게 후회로 밀려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전 하나도 몰랐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니까요. 저는 일어나 엄마의 옷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에서 낡은 장갑 하나를 꺼냈어요. 엄마가 평생 끼고 다니시던 그 검은 장갑이었습니다. 장갑을 펼쳐봤어요. 손가락 부분이 해져 있었고 손바닥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 장갑 안에서 엄마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으셨을까요? 장갑을 가슴에 안고 또 울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편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요양병원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내신 곳이었어요. 김병수라는 분 10년 전에 여기 계셨는데요. 원무과에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기록을 찾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계셨습니다. 2015년 3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묘는 어디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뒷산 공동묘지에 계십니다.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작은 비석 하나가 서 있었어요. 김병수.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저 원망해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셔서 떠나신 거였네요. 엄마 무덤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흙이 덜 다져진 새 무덤이었어요. 엄마 아버지 다녀왔어요. 이제야 전부 알았어요. 엄마가 평생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무덤 앞에 앉아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진실마저 감추셨네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들은 몰랐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비밀을, 그 비밀 속에는 평생의 희생이 담겨 있었고 끝없는 사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평생 사랑했고 저를 평생 지켰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 사랑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엄마의 장갑을 간직하고 삽니다. 그 장갑을 볼 때마다 엄마가 걸어오신 길을 생각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지만 편지 마지막 문장이 위로가 됩니다. 엄마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엄마 이제는 편히 쉬세요. 아버지 곁에서 이제는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미안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